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이 열렸습니다. 5월이 열리면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통을 부리던 꽃샘추위였는데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떠났네요. 그 떠난 자리에 봄꽃들이 축제처럼 열렸고요. 5월은 작은 씨 하나만 뿌려도 흙만 슬쩍 덮어놓아도 씨앗이 싹트고 푸른 싹들이 싱싱하게 솟아나는 봄의 여왕입니다. 5월에는 손톱만한 씨앗 하나를 뿌려도요, 흙을 씨앗 그 조그만 구멍에 넣고 토닥토닥 해주면 햇빛 조금, 비 조금, 바람 조금, 시간 조금 섞어서 꽃으로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힘이 느껴지는 달이죠. 오늘도 저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엿보는 문학프로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5월에는 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좋고요. 그리운 가족들에게 전화 한 부를 드려도 좋은 달이죠.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따라가 보면 라일락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보랏빛 꽃잎이 향기를 내뿜어서 내 코까지 보낸 거예요. 봄의 기분을 한껏 느끼게 되죠. 라일락이요, 유럽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라일락은 많은 노래와 문학작품에서도 잘 등장하는 꽃입니다. 라일락 꽃은 가지 끝에 작은 꽃들이 이 송이처럼 피었는데요. 그 빛깔을 라일락색으로 칭할 정도로 보랏빛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라일락색이 몇 가지가 있죠. 흰색, 분홍, 보라. 자주색도 있다고는 하던데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보라색 라일락이 제일 많이 알려졌죠. 보라색 라일락의 꽃말이 사랑의 시초,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라일락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 속에서 라일락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것이 이런 꽃말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소설뿐만 아니라요, 다른 소설 속에서도 또 시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로맨틱한 꽃입니다. 유럽에서는 뜰에 심어두면 안 좋은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라색 라일락은요,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보라색 라일락을 꽃다발로 만들어서 남쪽 창문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 라일락 향기가요, 사고를 피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네요. 라일락의 좋은 향기가 연인의 향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젊은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향입니다. 라일락 향이 있어서 그럴까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5월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시로 삶을 공감하고 시로 세상을 엿보는 시쿵, 문 열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달씩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관한 시를 저희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5월이 5월이니만큼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없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첫 주 이번 주죠. 마더스데이,
또 한국에는 5월 16일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자제분들을 위한. 또 5월 21일 부부의 날, 가족과 관련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특별히 가족에 관한 주제의 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요. 누구나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 쉬운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또 바쁜 회사 일, 가족들에게는 소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5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옆에 늘 그 자리에 있는 가족. 그러나 또 우리는 소중함을 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무덤덤하게 지내기 쉬운 가족. 그래서 또 더 고마운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5월 첫 주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에 관한 시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시는요. 주제는 똑같지만 상당히 달라요. 이 두 편이 감동이 있고 반면에 드라마처럼 반전이 있어서 우리를 무한한 시세계로 그리움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요.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엄마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염원하게 되는 시입니다. 그러게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나온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라는 말보다 더 사무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서 그리움 또 간절함으로 남아있는 어머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엄마만큼 위안이 되는 단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시는 정채봉 시인이 간암 수술을 받고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투병하면서 피를 토하듯 쓴 시입니다. 정채봉 시인은 오세암으로 유명한 동화 작가죠.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시는 그의 대표 시입니다. 시인의 엄마는 정채봉 시인을 낳고 20살 꽃다운 나이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 그래서 더 정채봉 시인에게는 사무치는 엄마이겠죠. 이 시에는 엄마를 일찍 여인 정채봉 시인만의 간절한 마음이 오롯이 스며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만 휴가를 나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1시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휴가를 나오신다면 원인이 없겠다고 했을까요? 귀절에서는요. 그 정서적 파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잔잔한 가슴에 경랑을 일으키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비록 가까이는 아니고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축복받은 것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별의 경험, 그 아픔 속에서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니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인가 봅니다. 엄마를 그리는 마음은 나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프거나 무섭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잖아요. 엄마라는 호칭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만 유효한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이름입니다. 5월이 열리면 가장 먼저 어머니날이 오잖아요. 매년 어머니날이 오면요. 저는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늘로 떠나신 엄마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들, 청취자분들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꼭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를 듣고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많은 분들이 마음에 쨍 하고 그리움과 슬픔에 금이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에는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만이 엄마인 거죠. 엄마의 젖가슴 만지는 일이 자식들에게는 얼마나 포근한 일입니까? 시인은 엄마 가슴을 만지고 엄마라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엄마에게 가장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서러움을 풀어놓고 싶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결미에서는 시적 공감이 극에 달하죠. 엄마는 다 들어줄 것 같잖아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그래 오냐 오냐 달래줄 것 같잖아요. 그 이미지가 엄마 없는 이의 외로움과 아픔이 우리들의 가슴에 쨍 하고 금을 그어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둥근 모음의 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걸음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효도를 모든 행함의 근본이라고 했는데요. 효도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뜻합니다. 한자에서도 보면요. 효도할 때 효자가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효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 행동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요. 자식된 도리가 있는 것인데요. 곁에 계시면 더 잘해드릴 텐데 싶지만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들 많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휴가를 나오기를 바라기 전에 계실 때 후회 없이 효도해드리고 후회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쓴 정채봉 시인은요. 1946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동화 부분에서 꽃다발이라는 동화가 당선되면서 동화 작가로 등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의 시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본질을 꿰뚫으면서 어른들의 감성을 사정없이 뒤흔드는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향년 54세의 일기로 작고했네요. 그의 사후에는 대한민국의 성인 동화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 인정받으면서 또 그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정채봉 문학상이 제정될 정도로 역량 있는 작가입니다. 동국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오랫동안 샘터를 발행하는 샘터사의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주요 동화 작품으로는 물에서 나온 새, 오세암, 20살 어머니, 생각하는 동화 등이 있고요. 시집으로는 첫 시집이면서 또 유일한 시집이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 시도 이 시집에 발표되었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내 일생이었지. 현대문학에서 출간했는데요. 가 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렇듯 동심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파헤쳐놓은 시가 있는가 하면요. 폐륜이라는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그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반전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이상국 시인의 가난하다는 것은 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죠. 이 시는 제가 낭송할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이상국. 세사, 어머니를 이렇게 패는 놈이 어딨노? 돈 내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연탄재 아무렇게나 버려진 좁은 골목 담벼락에다 아들이 어머니를 자꾸 밀어붙인다.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이놈아. 누가 아들을 떼어내다가 연탄재 위에 쓰러뜨렸는데 어머니가 얼른 그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어머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죠. 쯔쯔쯔 혀를 차게도 만들고요. 예로부터 효를 강조하는 우리 모국 한국에서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폐륜의 현장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않고요. 인간의 본성 역시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니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지구라는 이 별의 포유류 중에서 인간처럼 극악무도한 종자도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괴감에 젖기도 하는데요. 그 옛날 가난한 시골에서요. 자식 줄줄이 키우면서도 없는 살림에 자식들이 부모 잘 모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곳간에서 인심난다고요. 극단의 궁핍은 심성을 더 황폐한 쪽으로 모는가 봅니다. 이 시는 폐륜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함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을 극대화시킨 시입니다. 자식의 몹쓸 행동에도 끝까지 자식을 내리사랑 퍼부어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아래로 아래로 향하는 내리사랑이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잘나고 잘 사는 자식보다도요. 못나고 못 살거나 혹은 집을 나가서 속을 썩이거나 형편없는 아픈 손가락에 더 사랑을 기울이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만 모성애는 정말 그런 것 보면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도한다고는 하지만요. 자식은 부모 사랑에 계산적인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이 시에서 등장한 아들은 참 많이 속을 썩이는 아들이네요. 엄마를 위협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엄마는 차라리 날 잡아먹어라 이놈아 하면서도 자식의 폐륜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그 엄마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는 아들을 연탄재 위로 떼어뜨리면서 쓰러뜨리니까 엄마가 얼른 아들이 혹여 부딪혀서 다칠세라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고 하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에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처럼 맹목적인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이 시를 읽으면서 시 속에 나오는 그 자식이 꼭 나 같고 그 어머니가 꼭 내 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처럼 숭고하다는 것입니다. 모성은 무조건적이잖아요.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을 물어 죽이는 어미사자가 새끼들을 옮길 때면요. 상처 하나 없이 조용히 입으로 물어서 옮깁니다. 아들을 내팽개친 사람의 마음으로는 몹쓸 것 같은 자식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폐륜이라도 내 자식, 내 새끼인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자란 분들 없을 거예요. 또 결혼해서는요. 사느라고 바빠서 참 일일이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도요, 이만큼이라도 사람 구실하고 살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끊임없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를 쓴 이상국 시인은요, 1946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를 마치고요, 강원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동해별곡, 내일로 가는 소, 집은 아직 따뜻하다, 어느 농사꾼의 별에서, 점으로도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백석 문학상, 박재삼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강원 민족예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만해마을 운영위원장과 만해 문학박물관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은 마더스데이가 어버이날이 되었는데요. 마더스데이 하면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왼쪽 가슴에 달려있는 어머니들의 얼굴만큼 빛나는 붉은 카네이션입니다. 그만큼 카네이션 꽃은요, 한국인들에게 어머니날이면 빠질 수 없는 꽃이죠. 어릴 적에 색종이로 카네이션 접어서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던 기억 다들 있을 겁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또 돌아가신 분들은 하얀 카네이션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그런데 미국은 마더스데이에 꼭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미, 데이지, 여러 가지 꽃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꽃다발로 만들어서 어머니날 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꽃도 좋고 케이크도 좋고 보석도 좋지만요, 꽃보다 케이크보다 보석보다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엄마 사랑해, 엄마 안아줄게, 엄마 고마워요 꼭 안아주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더스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두 편의 어머니에 관한 시를 나누는 동안 시쿵 접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되시고요. 시로 인사하고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문학 프로 시쿵, 여기서 접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엄마의 꿈은 뭐였어?